안녕하세요. 임순만 장로입니다. 날이 차가워지고 분위기가 적막해지는 11월입니다. 책이나 영화와 같은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큰나무 살롱. 오늘은 김수겸 청년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수겸 청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장로님.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 김수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엔 어떻게 지내시나요? 밖에 놀러 나가지는 못하고요. 그냥 이제 학교 수업 들으면서 그냥 책 읽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책으로 정세랑 작가의 지구에서 하나뿐이라는 책을 선택하셨는데요. 어떤 책인지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하나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경민이라는 친구와 연애를 하는데, 이제 그 경민이라는 친구가 이제 외계인과 몸이 뒤바뀌어서 이제 외계인과 하나의 연애가 펼쳐지는 이제 그런 SF 로맨스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하셨나요? 사실 이 소설이 제가 그렇게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의 소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로맨스도 좋아하지 않고 뭐 SF는 더더욱 제가 안 좋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여기 와서. 근데 이제 이 소설이 제가 말하고 싶은 어떤 사랑의 모습과 가장 잘 닮아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고르게 됐습니다. 제가 사랑에도 되게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뭐 어떤 사랑의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대상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저희가 사람들이, 특히 저도 이제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는 경향을 되게 많이 봐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대상도 당연히 중요하고 저희가 아무 대상이나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이제 잠기게 되면 저는 그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에 비해서 어떤 대상에 조금 얽매이지 않는 그런 진짜 사랑 본연의 그대로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돋보이는 장면 몇 개 소개를 해주시죠. 외계인이라는 주제 자체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외계인이 하나의 남자친구였던 그 경민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는 있지만 사람 형태의 외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광물 비슷한 것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책에서. 일단 그 설정도 되게 재밌고, 어떤 입에서 파란 불이 나오고 또 어떤 망원경으로 또 자신이 살던 별을 또 바라보고, 이제 그런 설정들은 뭐 외계인이라는 설정 안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한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실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거면 됐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거면 됐다는 건 이제 하나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아도 자신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음으로써 충분하다, 뭐 이런 대사인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꽂혔던 것 같아요. 경민이 다시 돌아오는데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건네주면서 나타나더라고요. 그 장면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입맞춤을 하는데 우주적으로 그 느낌이 확산하고 있다. 치약의 이 산뜻함처럼 그렇게 그 산뜻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마음에 안 들거나 못마땅하거나 그런 부분 없었나요? 이제 이 책의 에필로그 부분이었어요. 네. 이제 경민이 하나를 다시 죽어가는 하나를 다시 살리잖아요. 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약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제가 뭐 단지 해피엔딩을 좋아하지 않아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약간 저조차도 어떤 사랑의 그 영속성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신앙적으로 뭔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또 어쨌든 영생을 기대하고 또 죽음 이후를 기대하는 사람들인데,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너무 매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저는 하나가 죽어가는 모습이 없이 좀
더 열린 결말로 끝났으면 저는 조금 더 상상을 하면서 볼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든 세대라 그런지 SF가 참 낯설더라고요. 기존에 봤던 소설 같은 거는 문제적인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현실하고 엄청나게 부대끼면서 그 사이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나가는 과정들에 많이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근데 SF라 그런지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SF가 참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학적이야 이러면 약간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는 조금 달랐던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나가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또 결국에는 경민과 어떤 외계인과의 사랑으로 쭉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그 와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을 사랑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자연이라든지 어떤 고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라는 인물이 삶을 좀 치열하게 살아내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디 앞부분에 뭐 나는 하나의 점이 될 거야, 하나의 먼지가 될 거야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요즘에 젊은 작가들이 써낼 수 있는 굉장히 심플한 감각인 것 같아요. 또 너무 심플한 것은 나이 든 세대들한테는 잘 안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다루는 것 같아서. 그 하나가 유리한테 이제 경민, 그 외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유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외계인이든 뭐든 난 예전에 그 싹퉁머리 없는 놈보다 지금 경민 씨가 좋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대상이 외계인인 게 되게 큰 걸림돌이라거나 큰 작용을 했을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생각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경민이 외계인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되게 사랑을 할 때 뭐 친구들도 그렇고 뭐 자연 환경도 그렇고 되게 제가 내가 이 사람은 아니면 또 이거는 사랑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근데 이 소설 속의 인물들은 그런 편견이 저보다 적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세대 또는 젊은 작가들은 새로운 대상에 무지하게 쿨하게 다가가는구나. 아까 유리라는 친구가 예전에 봤던 경민보다 지금 외계인 경민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통을 쉽게 잘하는 거예요. 새로운 대상하고도 옛날에는 뭐 새로운 경민을 좋아하기에는 오랫동안 겪어봐야 된다 뭐 이런 거가 없이 그냥 새로운 대상에 가깝게 쉽게 잘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의 이게 특징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겠더라고요. 좋아하시는 책 같은 게 어떤 게 있나요? 최근에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들은 화이트 호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강화길 소설가의 작품이고 이제 최근에는 그 소설가가 데브로텔의 유령이라는 이것도 유령 얘기인데요. 이 어떤 장편 소설도 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니까 어떤 이 사회에서의 어떤 소수나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뭐 이 소설가가 다루고 있는 대상은 여성이긴 한데 이제 조금 그런 접근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서겸 청년도 글을 좀 쓰시나요? 네, 저도 아무래도 지금 학교에서 그 문예창작학과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또 글을 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도. 소설 쓰시고. 네, 저도 소설을 좀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이나 사람을 보는 이 생각의 깊이가 아주 확대되고 깊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읽는 것도 당연히 어떤 세상의 확장이 있지만 또 쓰면서도 또 느끼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네, 저도 또 넷플릭스에 공개가 된 그날 네. 바로 봤습니다. 그럼 일찍 보셨네요. 네.
어떠셨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어떤 그 돈이라는 그 매개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로 뭉쳐서 이게 그 번호라는 이름이 아닌 번호라는 걸 달고 거기에서 또 끈덕지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나도 되게 재미있으면서 야 다음에 무슨 게임을 펼칠까 그러면서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이 게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로서는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지나친 폭력성, 게임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가차없이 그냥 사살이 돼버리는 그런 게, 그거를 요즘 게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간단한 설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사람을 살해하고 없애버린다기보다는 게임에서 배제시켜버리고 아웃시켜버리는 거를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삶의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에서는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총을 겨눠서 탈락하면 죽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오징어 게임으로 어떤 묘사된, 비유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 겪게 되는 결과는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죽음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어떤 사회의 모습도 되게 잘 보여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겸 청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쌓을 수 있는 신앙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혼자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고 뭐 온라인으로나마 뭐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 그런 데에서 오는 갈증은 많이 해결이 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대면을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항상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세계에 빠져 있고 그러기가 쉬운데 네, 그렇죠. 그래도 이 교우들 챙기고 뭐 이러는 거 보면은 신앙 예 상당히 그 아유. 좋은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또 저희 청년부에서 또 지금 또 저희 훌륭하신 목사님 아래에서 또 잘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청년들끼리도 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우리 교우들께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죠.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머지않은 미래에 또 직접 얼굴을 뵙고 또 이 책과 또 저희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수겸 청년을 초청해 큰나무 살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결실을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신앙의 커다란 결실을 맺으십시오. 건강 조심하고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아직도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돼가지고 너무 떨리고 그랬는데 또 장로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해석하셔가지고 또 무리 없이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이 엄청난 컨텐츠에 대해서 이 오징어 게임을 읽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 많이 봐주시고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